얘기했듯이 레일도 어떻게 보면 문지방이잖아요. 그 그렇죠. 미단 지문의 레일도 그리고 여다 지문에도 요즘엔 잘 안 쓰지만 옛날에는 꼭 문지방이 있었죠. 맞아요. 문지방 밟지 마라 그러고 맨날.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쨌든 이게 나무로 원목으로 막 하니까 구조 자체도 그랬고 이렇게 밑에서 틀을 잡아주지 않으면은 문이 이제 흔들리거나 뒤틀리니까 사방을 다 이제 딱 잡아주는 것 때문에 이제 문지방이 생겼는데 요즘에는 워낙에 뭐 PVC나 이런 것 좋은 재료, 그러니까 좀 맞아요. 강도가 있는 재료로 찍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문지방 없어지는 것도 있고 생활에 대한 편의나 이런 것 때문에 없어지는 것도 있고. 네. 문지방에 발가락 찌면 진짜 죽을 것 같은데 그때 혼자 있으면 더 서럽다? 되게 다행이지 않아요? 아니야 되게 아픈데 이게 너무 아파서 소리도 안 나오는데 왜 그런 사소한 일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가족이잖아요. 근데 혼자 있으면 너무 아파서 너무 서러운데 혼자 계속 아파. 막 이런 거. 나는 그런 것 같은데 혼자 있으면 안 아픈데 같이 있으면 아파. 엄살 아니야, 엄살? 문지방은 왜 밟으면 안 된다 그랬지? 뭐 이게 실력이 따라간다고 복 했어요. 나간다고. 복 나간다고.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러 나라에 있더라고요. 내용이. 로마에서도 문을 3명의 신이 보호한다고 믿었고 인도의 쿠미로족도 문지방을 부기의 쿠루미족 문지방을 부기의 여신 라크슈미의 좌석이라고 믿었고 러시아에서도 문지방에 신령들이 있다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조그마한 문지방에 왜 우리나라도 거기에 문지방에 신령그런 귀신이 살고 있었다 그랬더니 그 조그마한 문지방에 뭐 이렇게 많이 살고 앉아있고 막 이래. 뭔가 경계가 되는 지점에 대한 인식들은 좀 맞아. 있었던 것 그렇게는 한 같아요. 것 같아. 외부와 내부의 경계에서 뭔가 되게 위험한 순간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실내에서 실외로 나갈 때라든가 그렇죠. 예전에는 더 위험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야생동물들도 이 많이 뭔가 있고 다른 세상으로 간다는 바깥 그렇죠. 세상으로 나가고 막 이런 어떤 순간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니까 그 순간을 보호해주는 어떤 신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되네요. 지금 지금 막 생각하니 문지방은 밟지 마라는 얘기를 옛날부터 우리도 들었고 서양 사람들도 들었네요. 근데 이제 문지방이 신기하다. 없어져서 그래서 없어져가지고 신이 갈 데가 없었네. 없었네. 근데 없었어. 현관에는 약간 있지 않아 아직? 그치? 현관은 있죠. 현관은 턱이 있으니까. 현관은 있으니까 현관 문지방만 안 밟으면 되는 건가? 거기는 신의 밀도가 좀 높겠네. 이제 갈 데가 없어서 다 거기 모여있어. 주택난이 좀 심해. 생각해보면 옛날에 우리 한옥에는 그게 대문 같은 경우 되게 높지 않았어요.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 맞아요. 완전. 그렇죠. 그 넘어가는 거에 의미를 뒀던 것 같아. 옛날에 궁궐 안에 처음 막 이렇게 생각시들 들어가거나 이럴 때도 이렇게 넘어가서 박 깨고 이렇게 그렇죠. 가는 것도 있고 뭔가 그 넘어가는 거에 의미를 뒀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도. 그런 대문에 그 문지방도 밟고 있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거 밟기도 쉽지 그건 않아. 밟고 맞아, 넘어가는 맞아. 게 아니라. 그치. 문지방 얘기까지 하니까 이제 방문이 거의 끝났네요. 근데 방문이 막 전부인 것 같지만 또 우리 집에는 다른 문들도 가끔 설치가 되잖아요. 화장실 문은 방문이랑 같이 얘기를 했고 창고 문이나 뭐 보일러실 문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다 방문이죠. 뭐 다 비슷하죠. 그 보일러 문이나 이런 데는 약간 지금 철제로 하지 않아요? 화재 때문에. 그 방화문이라는 거는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규정이 따로 있죠. 방화문 규정이 따로 있어서 그 집에는 사실 방화문을 많이 쓰진 않는데 보일러실. 집 안에 집 보일러실. 안에는 별로 쓸 일이 없는 거죠. 보일러실 같은 데 쓰기도 하고 일반적인 무슨 우리가 흔히 다니는 건물들 빌딩들 뭐 이런 데는 많이 쓰죠. 그 계단실이랑 연결되는 그 부분을 그쵸. 항상 닫아놓으라고 제가 예전에 생활정보에서 말씀드렸던 그치. 아니 내가 어제 보내드렸잖아요. 그 중국의 부실 아파트 열쇠를 꽂았더니 열쇠가 들어가는 거야 벽에. 그리고 손으로 치니까 벽이 무너져. 그리고 안에 막 무슨 망 같은 게 있고. 근데 거기 기사 중에 방화문을 골판지로 만든대 그래갖고 대단하다 그랬어 진짜. 드디어 안 타는 종이를 개발한 건가? 방화문은 어떻게 골판지로 만들지? 가짜로 그냥 가로로 만든 거지. 그러니까 방화문 위치에 골판지 문을 달아놨다는 거지. 뭐 그게 아닌가? 그럴 수 있고 뭐 그렇겠죠. 어찌됐든 둘 다 충격적인 내용이네요. 어떻게 근데 정리가 되든 간에. 그 아파트 관계자가
얘는 안쪽에 있는 거고 안쪽에 있는 벽이고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무너질 위험은 없다 이랬대요. 대단하다. 대단해.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말들이. 그래서 어쨌든 방화문은 방화문이 이제 뭐 좀 가정에서는 잘 안 쓰지만 일반 빌딩에서는 건축법적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 데가 있어요. 건물의 규모나 용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갑종 방화문, 을종 방화문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뭔가 그 철판의 두께나 뭐 이런 것들로 좀 나눠지는 것 같고 갑종이 더 세고 을종이 좀 덜 세고 병종은요, 병종은. 정종 병정. 하여튼 같이 가는구나 이제. 내가 오늘 이상하게 이 소장 개그를 내가 되게 구박을 많이 했잖아. 근데 오늘은 다 좋다. 이상해. 싱크가 맞는 거지. 뭔가 오늘 막 이렇게 거슬리지 않아. 이제 다 하는 거지, 이제부터 시작이야. 방화문도 그렇게 쓰고 또 우리 뭐 창호에서 예전에 얘기를 했지만 그 샤시로 된 문도 있고 그렇죠.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실에서 바로 외부의 베란다나 그쵸. 발코니나 이런 쪽으로 나가는 문 같은 경우에 강화 유리 도어 같은 거 많이 쓰죠. 네. 슬라이딩도 있고 여닫이 문도 있어요. 밖으로 나가는 맞아요. 문. 또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철제 같은 데다가 창 만들어서 안에 들여다볼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문들도 뭐 창고 같은 데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문에 유리 같은 거 달고 이런 거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이제 주방에 딸려있는 다용도실 문 같은 거. 맞아요. 네, 안에 이제 뭐 그 다용도실에 가스레인지가 설치돼 있다거나 뭐 이럴 때 조리하고 이런 거 좀 세탁실 뭐 이런 데도 그런데 이제 망입문. 네, 망입으로 많이 쓰죠. 요새 그게 뭔가 스타일화된 것 같아. 망입유리가 그쵸? 비싸요. 일반 그래요? 비싸죠. 그게 방화문에도 쓰이거든요. 망입유리가. 그래서 보일러실에도 할 수 있어요. 카페에 되게 많이 있어요. 그게 뭔가 정말 뭔가 꽂혔어.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꽂혀 카페 있는 같은 분위기 연출을 하는데 도움이 되긴 하죠. 쓰면은. 원래는 산업용 유리로. 독특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폴딩 도어. 여러 개로 접어가지고 한 번에 그 공간을 다 열 수 있는. 네. 부채 모양. 네, 부채 모양으로 접혀서 카페에 많이 있는. 네. 다 보면 폴딩 도어나 이런 것들은 전에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하긴 했지만 단열에 취약하고 그런 면이 있다는 점 신경을 써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아파트 발코니 확장할 때 또 이제 다 트지 않고 발코니하고 그 내부 사이에 원래 있잖아요, 창이. 네. 근데 거기다가 폴딩 설치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발코니 바깥에 이미 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발코니는 발코니대로 쓰고 그 다음에 가끔 거실 공간을 확장하고 싶을 때 폴딩을 접는다는 거잖아요. 난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발코니가 없어지니까 좀 불편한 면이 없잖아 있어서. 근데 이 폴딩 도어는 어쨌든 간에 앞뒤로 좀 잡아먹는 면적이 있잖아요. 앞뒤로 접었을 때요? 네, 접었을 때. 접어서 들어가면서 그 레일 쪽에는 뭔가가 없어야 되잖아요. 끝까지 접으면 사실 되게 작아지니까. 네. 접어가는 도중에. 접어가는 도중에 그게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이게 너무 넓어버리면은 이게 하드웨어 잡아줘야 되는 게 너무 커서 아까 좀 폭을, 2단문, 3단문 그거랑 비슷하구나. 폭을 되게 좁게 해서 여러 개를 쪼개는 거예요. 폴딩 한 칸이 그렇게 안 나는 거지. 그리고 폴딩도 위에만 레일 달려있기도 하고 그러면은 또 확장이 훅 되고 물론 비싸겠죠. 늘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끝나. 그리고 이 소장은 점점 잠들고 있어. 빨리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내일도 막 이야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막 그런 것들이 일단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어에 쓰이는 하드웨어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드웨어에는 손잡이도 있어요. 사실 문의 손잡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동그란 손잡이도 옛날엔 많이 썼고 예전엔 동그란 거밖에 없었고 뭐 물 묻으면은 못 돌리고 그랬었는데. 그렇지, 손에 막 기름기 묻어있고 그러면. 못 돌려. 막 이렇게 팔뚝으로 이렇게 돌리고 막 그랬잖아. 맞아.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일자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양손에 뭐 들고 있어도 발로 이렇게 슥 내려도. 무릎으로. 무릎이나 이렇게 팔꿈치로 내리거나 맞아. 이렇게 됐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되는데 동그란 건 그럴 수가 없지. 무조건 손으로 돌려야 돼. 그러니까. 맨손으로. 말짱한 손으로.
참 안 좋았어. 인간만 쓸 수 있는 문이었네요. 옛날 문들이. 아, 그쵸. 그 동영상 본 것 같아. 길다란 손잡이 돌려야 거기 되니까. 고양이들이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문 여는 거 본 것 같아. 아니 나 얼마 전에 심심해가지고 유튜브를 보는데 사자가 이럴 줄 몰랐지 그러고서 뭐 이런 뭐 제목인가 영상이 나왔는데 아프리카에 가면은 자동차로 사파리 투어하듯이 그냥 돌아다니는 사자떼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진짜 가까운 데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세워가지고 사진 찍는 시간을 주나 봐. 사진 신나게 찍고 있었는데 앞에서 사자가 이렇게 쓰고 와서 쳐다보는 거 차 안을. 여자가 막 사진 찍고 있으니까 한참 쳐다보다가 슬슬슬 뒤로 가더니 문 손잡이를 훅 물어서 열었어. 깜짝 놀랐게. 문을 안 잠그고 다닌단 말이야? 아니 그걸 떠나서 그게 열 줄 몰랐던 거지. 열 줄 몰랐던 거죠. 그것도 근데- 그 사파리 보통 다닐 때 안전한 동물들 있는 데서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내렸다 탔다 내렸다 탔다 하잖아. 그래서 잘 안 잠그는 것 같아. 근데 그 사파리는 차를 많이 봐서 그렇다 치지만 그건 야생에 있는 사자인데 그러니까. 쓱 보더니 어. 진짜 뒤로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사자가 뒤로 빠졌나 보다. 그러고 딴 사자 찍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턱 열려. 사자가 있어. 저 옛날에 봤어. 세상에 그런 일이 해서 강아지인데 집주인이랑 못 떨어지는 거예요. 아, 집주인이래. 그 분리불안? 주인이랑. 그래서 차에다가 애를 놔두고서는 내리면은 걔가 안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주인 차만 열 수 있는지 없는지 실험하려고 트럭이랑 뭐 다른 종류의 차들에다가 얘를 가둬놓고 실험을 했는데 문을 다 열고 나와. 얘는 원리를 깨친 거지. 신기하다. 그래서 그 동영상 갑자기 문 딱 열리니까 사자가 이렇게 딱 보이니까 이 여자 진짜 소리가 놀랐겠다. 막 지르니까 그냥 달렸어 차가. 그러니까 고양이들도 문 진짜 열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정말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요 동그란 문을 정말 어떻게 보면 안전한 인간만, 문이네. 그렇죠. 갑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간만 열 수 있는 인간만 열 수 있는 동그란 손잡이. 인간도 뭐냐. 때에 때에 따라서는 되게 어려운 손잡이였구나. 그 손잡이가. 근데 옛날에는 우리 한옥은 고리로 돼 있었고 사실. 그쵸. 숟가락 그런 거. 동그란 고리로 돼 있어서 그걸 당기거나 밀거나 했고, 큰 대문 같은 경우는 고리 말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사자입. 사자입? 사자입이 있었나? 그 사자입? 현관에 보면 바깥 때문에 사자 모양 되고 사자 입에 고리 달려 있잖아, 두 개. 이거 두드리는. 항상 사자야. 그게 사자였을까? 사자 아니야? 그렇죠. 사자였을 거야. 사자였던 거 그 같아. 유럽 쪽에서 온 거 아니야? 유럽에서 들어온 거, 유럽에서 그래. 들어온 거니까 아, 철문, 장식 외국 막 이런 거. 거. 아직도 파나? 그거 많이 팔걸? 그렇게 이렇게 그거 그렇죠. 거기 그게 이제 또 떡떡도 있고 그 유럽 저택에서 사는 어. 그런 문화가 그 스타일이 또 빈티지 스타일이라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잊어버리고 있었네 그 사자 꼬리. 그래. 문고리가 종류가 되게 많은데 요새는 또 그 문고리 안 보이게도 많이 하잖아요. 방문 같은 경우는 물론 손잡이가 있어야겠지만 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약간 뭐 구멍만 넣어놓고. 홈을 판다거나 구멍을 판다거나. 지난번에 그거 본 맞아. 거 같아. 가죽 끈을 문의 끝에다 달아놓은 거예요. 슬라이딩 도어에. 그래갖고 끈 잡고 이렇게 열고 닫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끈이 얼마나 갈래나? 가죽이니까. 가격이요? 뭐. 아니 오래 갈래나 싶어가지고. 사람이 부정적이야. 그런 손잡이가 기본적인 하드웨어고 또 문을. 손잡이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디자인된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비싼 것도 많아요. 정말로. 우리가 침 흘리는. 뭐 하고 어떤 싶지만 거 못 있어요? 이런 하드웨어 업체 중에서 뭐 해펠레라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 해펠레. 네, 독일 되게 거. 비싸요. 네. 비싸고 뭐 막 이거 디자인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차라리 제작하는 게 낫지 않아요? 제작하는 거보다는 해펠레가 쌀걸요? 그래요? 그럼요. 제작하려면 그거를 그 줌을 떠야 기본적으로 줌을 떠야 되는데 쇠로네. 엄청 힘들죠. 뭐 두들겨서 만들겠다. 그러니까. 아니 아니 뭐 뭐 나무로 한옥에 만들. 그거 고리 정도는 만들 수 아니, 아니, 있겠지만. 요새 3D 프린터가 나오니까 그 금속도 되거든요. 그 프린터기 가격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 그러니까 금속으로 해주세요라고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D 프린팅만 전문을 해주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그 가루가 금속이 들어가는 거고. 그럼 뭘로 붙이나? 본드? 아니 그 접착제랑 같이 쏴서 그 형상이 아니면 나오는 그렇게 거야. 할 수도 있어. 그런 거 3D 프린팅을 한 다음에 그걸로 주물을 만들면 되잖아. 몰딩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거기다가 했지만, 이렇게 금속 넣어서 3D 프린터로 깨 되니까. 뭐 케이크 만들고 이런 거 못 봤어? 집 드죠 중국에서. 집 드졌어. 어디서 우리가 3D 프린팅까지 간 거야? 손잡이에서 간 손잡이. 거야? 그리고 문에 또 다른 뭐 사소한 이야기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문을 움직이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거기도 한 것들이 뭐 경칩이라든가 경첩.
경첩. 경첩. 경칩은 엊그저께 지났어요. 개구리가 깨어나는 경칩. 경첩이 있죠. 이게 접혔다 열렸다 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게 경첩이 이렇게 완전히 꺾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열리는 게 양쪽으로 아니고 돼 있는 거 되는 있어요. 그거는 되게 안쪽에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딱히 그렇지 않던데요? 그래요? 똑같이 적용할 수 있나? 뭐 이렇게 문하고 문틈 사이, 문틀 사이가 뜨거나 그러진 않아요? 안 그래요. 그 똑같아요. 경첩이 시스템이 경첩 시스템이야. 되게 재밌더라고. 내가 한번 봤어. 유심해 봤는데 앞뒤로 열리면서도 앞뒤로 열리면서 이게 또 딱 그 손을 안 건드렸을 때 여기 가운데 탁 고정이 돼야 되잖아요. 얘가 힘이 좀 있어요. 그 시스템 자체가. 그런 애들은 플로어인지 텐데. 응? 플로어인지가 보통 그런 식으로 이렇게 탁탁 걸려가지고 바닥에다가 고정하는 힌지고 그거는 아니요 옆에다 하는 것도 있어요. 옆에다 하는 거는 이렇게 고정이 되지는 않아. 그냥 가운데만 고정되고 경첩이 그렇게 생긴 게 있어. 가운데만 고정이 되고 열려 있는 상태는 고정이 안 돼요. 뭔가 다른 골이라든가 뭔가 딴 게 필요해요. 그거는 바닥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참 좋을 텐데 보통은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는 경우에 바닥에서 약간 띄어서 그런 거를 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그런 데 많이 하나? 식당 주방 들어가는 곳? 그러네. 왜 옛날에 서부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그 술집으로 들어갈 때 카우보이들. 카우보이들. 그치 그런 거. 그 외에도 하드웨어들이 있긴 한데 이게 보통은 이게 손잡이 할 때 다 세트로 다 사죠. 뭐 이렇게 도어 스토퍼나 뭐 이것도 어쨌든 그런 뭐 문 파는 업체들 브로셔에 종류별로 쫙 나와요. 그래서 고르시면 돼요. 거기서. 골라서 보통 조합하죠. 네. 그러니까 설계 과정이나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문의 위치. 문의 위치랑 이게 가구 배치 뭐 이런 거랑 되게 관련이 많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동선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열리는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문에 대해서 우리 밖에서부터 내부 공간까지 일단 한번 쭉 다 훑어봤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맨날 보는 거니까 이번 이야기는 전 이야기에 비해서 확 쉽지 않았을까. 난이도가 갑자기 훅 내려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대신에 좀 그냥 마음 편하게 즐겁게 들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문 이야기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집 밖 소식 듣고 마무리하러 돌아오겠습니다.